기업문화팀 정진호입니다. 예, 그동안 열심히 9주 동안 달려온 우리의 이 행복 화실이 오늘 마지막 9주차입니다. 원래는 10주까지 그 과정을 생각했는데 10주는 아크릴 물감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의 이 진도를 봤을 때 도저히 이 아크릴 물감을 살 경제적 형편이 안 된다고 판단이 돼서 계속해서 이제 수채화 물감을 가지고 뽕을 뽑도록 계속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사람들이 수채화를 하면서 가장 로망이 풍경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원이나 경치 좋은 곳이나 아니면은 곤충, 어떤 나무 이런 풍경화 그 수채화 자체가 풍경화를 그리기에 매우 적합한 그런 재료라서 모든 사람들의 로망은 이탈리아나 스위스 같은 데 가서 이젤을 펴놓고 수채화를 그리는, 늙어서 이제 정년퇴직해서 나는 세계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수채화나 그리고 살래요. 이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로망이죠.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9주차 수채화로 풍경화 그리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풍경화를 그릴 때 빠지지 않는 게 딱 두 가지 있어요. 어떤 풍경화이건 딱 들어가는 거. 나무와 하늘이에요. 뭐 대부분의 풍경화에는 나무와 하늘이 들어가는데 오늘은 하늘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늘이라는 게요. 뭘로 그리냐면은 물로 그리는 거예요. 하늘을 물로 그리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운데 구름 보이시죠? 가운데 구름이 보이는데 사실 여기는 색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름을 색칠한다 그럴 때 하얀색으로 구름을 칠하는 게 아니라 구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하늘색으로 칠하는 그런 형태예요. 그런데 보면은 경계에 물이 아주 이렇게 약한 색깔로 이렇게 번져 있죠.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은 이 구름 모양을 내버려 두고 이 끝에만 물을 칠하는 거예요. 주위에. 물을 칠하고 나서 잠시 기다리면은 종이에 이렇게 물이 흡수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물감을 아주 조금만 물을 10개 타가지고 흥건하게 이 주위에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에도 조금씩 바르고. 그리고 나서 적당하게 번지게 만들면 이렇게 됩니다. 믿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구름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름을 그릴 때는요, 스케치를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스케치를 검은색 선을 하면은 거기가 시커멓게 돼가지고 구름이 아니라 구름 일러스트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름을 그릴 때는 물을 발라가지고 그리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요, 처음에 하면 절대 이렇게 안 돼요. 저도 한 5번 하다 망치고 나서 그 다음에 하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물칠하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데 막상 해보면은 이렇게 되기 힘들고요. 자, 지금부터 구름을 한번 저 스크린은 잘 안 보이니까요. 요거 보고 한번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거고요.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아까는 요 경계 바깥에 쪽에만 물을 바르고 나서 이렇게 칠한 건데요. 요거는 물을 전체를 다 바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단 물감은 파란색을 바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안에를 휴지로 닦아낸 거예요. 휴지로 열심히 티슈로 막 대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종이에 따라서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닦아내기도 전에 이미 종이가 이 물감을 먹어버려 가지고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 구름 바깥에 물을 바르고 파란색으로 약하게 칠하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전체를 다 바르고 닦아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경계가 조금 진하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은 붓을 깨끗이 빤 다음에 이 물감을 밖으로 막 밀어냈어요. 깨끗한 붓으로 일단 여기 전체를 물을 다 바르고 파란색을 다 칠하고 붓으로 막 밀어낸 다음에 가운데를 닦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경계가 물감이 더 진한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구름을 만들어 보세요. 구름을 만들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풍경화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물을 좀 흥건하게, 물을 아끼지 말고 흥건하게 칠한다고 생각하시고, 자, 처음엔 잘 안 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슬퍼하지 마시고, 종이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질 수 있어요. 되게 오랜만에 오셨죠? 한 1년 만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저도 느낌이 그러네요. 왠지 두려워요, 지금.
그래서 시즌 2를 준비했어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아, 네. 좋아요. 네. 지금 우리 반의 엘리트 여기 잘 안 되면 여기 엘리트 수채화 수업을 제일 많이 나왔어요. 남들 한 번 나오는데 혼자 2번. 여기 3분이 엘리트들이에요. 네. 엘리트 하는 거 보시고 저기 여기까지 이렇게 4분 엘리트. 수채화 수업 2번만 나오면 엘리트. 아마 이분들이 그린 거 보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이 경계가 혹시 좀 번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물이 없는 곳에 칠해져가지고 경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물이 칠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 물감을 칠한 거랑 이미 한번 칠한 상태에서 그 위에 물을 바른 거랑 느낌이 달라질 수 있어요. 네, 구름만 지금 그려볼 거예요. 싼 종이에 그리세요. 연습이에요. 비싼 종이. 500원 넘는 종이에 그리지 마세요. 이거 근데 이거 두꺼운 종인데 이것도? 그 종이 괜찮아요. 한번 해보세요. 두꺼운 정도가 아니라 저거는 비싼 종. 이거요? 이거. 아, 그래요? 서민은 넘볼 수 없는 종입니다. 네. 비싼 종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두꺼운 종이라는 네. 물을 주변에만 칠하는 거예요? 네, 첫 번째 방식은 가운데를 비워놓고 경계 부분과 바깥의 부분에 물을 칠하는 거고요. 이거는 전체를 다 칠하고 나서 밀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닦은 거예요. 네. 물을 흥건하게. 네. 물을 흥건하게. 종이가 울어요. 네. 여기 요 느낌이 나오면 돼요. 네. 종이가 문제가 아니라 구름이 문제예요. 죄 없어요. 이걸로 해봐도 돼요? 네, 그걸로 하셔도 돼요. 밖으로 밀어내면서 동시에 안에 있는 물을 얼른 닦아내야 돼요. 자, 그 옆에 앉으시고요. 짝꿍한테 물어보세요. 네. 마르기 전에 칠하고 질문이 하나 나왔네요. 마르기 전에 칠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말랐을 때 칠해야 되나요? 나왔는데요. 종이가 젖어 있을 때 칠했을 때 느낌 다르고요. 거의 말라가면서 칠했을 때 느낌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종이 위에 물이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둥둥둥 떠 있을 때랑 물이 종이 안에 흡수됐을 때랑 또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 번 해보셔야 돼요. 잠깐만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보세요. 네, 2번째 걸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붓으로 이렇게 물감을 밀어내고, 근데 보세요. 흐르죠? 요거를 잘 이렇게 하면 구름을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안을 닦아내야 돼요? 네, 2번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안에를 닦는 거예요.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차이점은요. 요거 보면 돼요. 경계선의 차이가 나요. 얘는 이 테두리부터 밖에만 물을 칠하고 여기는 아예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물을 전체를 다 바르고 다 칠하고 나서 잽싸게 이렇게 밀어내고 닦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경계가 생기잖아요. 느낌 다르죠. 얘는 아예 여기 안 예,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근데 종이에 따라서 이게 안 될 수 있어요. 예. 저 뒤는 조금 다르죠, 느낌이? 솜사탕 느낌 나죠? 예. 종이에 따라서 느낌이 다릅니다. 경계가 잘 안 나요. 자, 이 구름은요. 이것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구름이에요. 예. 예. 경계를 만들 필요가 없고요. 예. 선생님한테 전화
그 닦을 때 밀어내지 마시고 꼭꼭 눌러서 닦으세요. 밀어내면 번져요. 이 구름 연습하실 땐요 종이를 앞뒤로 써도 돼요. 이게 구름이 워낙 해퍼요 종이가. 구름을 그렸는데 구름처럼 안 느껴지는 건요 이 그림자 부분이 없어서 그래요. 그 그림자가 없으면 볼륨이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뻥 구멍 뚫린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약간의 이렇게 터치로 그림자를 만들면 그나마 조금 뭔가 좀 솜사탕 만든다는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터치를 조금씩 넣어주는 거예요. 근데 물이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이쪽 종이가 적당하게 젖었을 때 붓에 있는 물기를 최대한 뺀 다음에 살짝만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아이고 잘했는데 왜요? 네. 여기 갈라지는 여기에 파란색이 약간 더 들어가면 볼륨감이 막 느껴질 것 같은데요? 저도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 5반이잖아요. 우리물 냈잖아. 뭐라도 건지잖아. 못 건지고 있어. 최고 못하는 사람이 나서 약점을 전시했죠. 역시 장비는 역시 에이스야. 오, 이쪽은 아니 하자마자 구름 같은데? 이거는 하늘 색깔이 틀렸거든.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그 방탄요리 그죠? 그거예요. 방탄요리 그 얘는 딱 칠하면은 나중에 설거지 할 때 엄청 편하죠. 아 양쪽이 다 장비에 있으라. 그럼 여기서 방탄 얘기를 한대. 나 빌려 쓰고 있는데 몰랐어. 아니 좋아. 여기를 이렇게 칠하셨잖아요. 네. 이 상태에서 휴지로 여기를 막 누르면은 경기가 말라버렸나 벌써? 한번 이렇게 눌러보세요. 쿡쿡 찍어보세요. 벌써 말라버렸네. 경기 덜 말랐을 때 꾹꾹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네, 네. 휴지로 이 경계를 막 눌러보세요. 여기. 예. 사진한테 보내는 알림장에 잠자리를 그리다 실패한 모기 이렇게 적어서 보냈다. 물의 양에 비해서 물감이 너무 많아서 지금 굉장히 진하게 된 거예요. 제가 알던 그 구름이에요. 오, 또 장비만큼 또 여기도 그 이게 장비에 비해서 결과물들이 항상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걸 보여주고 계세요. 예, 다른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실 이거 그리는데요. 저 6번 실패하고 7번째 걸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아요. 예. 너무 이렇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 마시고. 예. 이렇게 안 되겠다 싶으면 대충 물 또 바르고 휴지로 닦고 또 바르고 닦고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구름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안 될 수도 있고요.
제가 이거 쓰세요. 역시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면 양쪽에 비싼 분들이 양쪽에 계시니까. 괜히 나도 비버리 hils에 사는 듯한. 자, 구름은 이제 마무리하고요. 예. 본격적으로 한번 언덕 위에 나무 있는 집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거 그려볼 거예요. 네, 설명드릴게요. 잠시만요. 막 구름만 그리고 있어도 하루 금방 갈 거예요. 자, 그 그린 것 좀 보여주세요. 뭐 요렇게도 그렸고 멀리서 보면 구름 같아요. 예. 저기 저 구름도 되게 멋있네요. 그거. 예. 자연스러워요. 비버리 hils 그룹. 예. 좋아요. 네. 그래서 자, 그래서 구름을 잘 그리는 방법은요, 물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이에 물을 발랐을 때 물이 종이 위에 둥둥둥둥 떠 있는지 아니면 종이가 물을 머금고 있는지에 따라서 물감이 어떻게 번지는지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경계를 갖다가 우리가 티슈로 콕콕 누를 때도 깨끗한 부분으로 계속 바꿔가면서 누르는지 아니면은 물감이 티슈에 약간 묻어 있는 상태에서 또 누를 때는 또 달라지고요. 그래서 구름이 구름 같아지려면은 주변 경계가 약간 모호하게 이렇게 되면은 그거 좀 보여주세요. 네. 이게 점점 구름 같아지는 게 경계가 애매해지면서 이게 구름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 걸 한번 볼까요? 자, 요걸 그릴 거예요. 자, 여러분들 다 요거 가지고 계세요? 예, 요거를 그릴 거고요. 실제 그린 작품은 여기 있어요. 색감이 약간 다르죠? 예, 그래서 실제로 요 정도 크기로 그린 거고요. 자, 설명을 한번 보면 이게 뒤에 하늘이 있는데 보면 여기 하얀색 부분이 있죠. 여기는 처음부터 물감을 안 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 바닥에 있는 언덕하고 나무를 뺀 나머지 부분에 물감을 칠하고 거기다가 이제 파란색, 하늘색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마르고 나서 이 아주 옅은 회색으로 이렇게 구름의 그늘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 보면 스케치 자체는 별로 그냥 대충 해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 언덕 그리고 풀 조금 그리고 나무 이렇게 길 조금 그리고 집 하나 그리고 나무 대충 그리고 요 나무도 대충 이렇게 그리고요. 그러니까 스케치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 나중에 채색이나 나무를 효과를 표현하는 것들이 좀 더 이렇게 손이 많이 간 거지. 기본적인 스케치는 언덕, 길, 나무 하나, 집 하나 이런 식으로만 이제 스케치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뒤쪽 배경에 물을 바르고 파란색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옅은 하늘색 색깔을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물이 묻어 있는 곳에 이렇게 좀 이렇게 찍은 거죠. 쿡쿡쿡 찍어가지고 일단 이 뒤쪽에 있는 종이들은 다 젖어 있는 상태예요. 젖어 있다고 해가지고 막 물이 줄줄 흐르는 그런 상태는 아니고 종이가 눅눅해졌다 그럴까?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파란색들을 이렇게 칠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무를 칠하는데 보면은 나무를 칠할 때 이 나무에 사용한 색상이 한 대여섯 가지 돼요. 일단 제일 밝은 색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칠하고 그 다음에 점점 진한 녹색, 초록색을 이용해 가지고 색깔을 조금씩 입혀가면서 대여섯 번 정도 이렇게 다른 색깔로 칠한 거고, 보면은 이 나무의 줄기, 가지 이런 것들도 보면 한 서너 가지 색상을 쓴 거예요. 그래서 줄기, 가지 같은 경우에는 제일 밝은 어떤 그 밤색, 고동색 이런 걸로 밝게 칠하고 점점 짙은 색으로 이렇게 선을 긋듯이 이렇게 그어가면서 멀리서 보면은 이게 이제 그 줄기처럼 보이는 그런 형식이죠. 그리고 초등학생한테 나무 그리라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줄기 그리고 여기 다 칠해버리거든요. 실제 나무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지들이 중간중간 이렇게 삐져나와서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 중간에 하얀색 부분은 나중에 밤색이나 브라운 계열로 줄기를 칠하려고 비워놓은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걸 비워놓지 않고 다 칠해버리면 초등학생이 그린 나무처럼 보여요. 위 다 초록색, 줄기는 밤색,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현실감이 조금 나오고. 그리고 또 보면 나무의 윗부분으로 갈수록 밝아요. 아래쪽은 그늘이 있어서 어둡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고 몇 번 계속 칠하는 거예요. 나무도 그렇고 이쪽 아래 언덕도 그렇고 처음에는 밝은 색, 굉장히 밝은 연두색으로 썼죠. 그리고 여기는 거의 칠을 안 했어요. 햇빛이 굉장히 밝게 보이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걸 또 전부 다 칠해버리면 또 이렇게 심심해 보여요. 항상 가장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을 염두에 두고 가장 밝은 부분은 색을 안 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의 벽도 보면 제일 밝은 부분은 색이 없어요. 그리고 하늘도 제일 밝은 부분은 아예 색칠을 안 한 거고. 그래서 그 어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밝은 부분은 색칠 안 한 부분이 가장 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색상을 칠하고 계속해서 이제 조금씩 입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채화는 우리 초등학교 때 색연필로 색칠 공부하는 것처럼 칠한 부분, 안 칠한 부분이 아니라 칠한 부분을 어떤 부분은 6겹 칠한 부분, 어떤 부분은 3겹 칠한 부분, 어떤 부분은 안 칠한 부분, 이런 식으로 몇 겹을 칠하냐에 따라서 이 부분이 진해지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거죠. 보면은 하늘은 한 번도 안 칠한 거고 여기 나무 부분은 한 대여섯 번 다른 색깔로 지나가면은 이렇게 층을 이루면서 색깔이 달라지고요. 그렇게 해서 색깔을 점점 이렇게 입혀가는 형식으로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다 입혔는데 그래도 어떤 그늘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인다라고 하면은 색연필을 쓰시면 돼요. 여기 보면은 이 풀밭하고 하늘의 경계를 이루는 고동색이 보이세요? 이거는 색연필로 칠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뭇잎이나 이런 것도 보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잘 보시면 아주 날카롭게 색연필을 깎아가지고 풀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그리고 또 보면은 이 집 아래쪽에 여기 그늘도 색연필인 거예요. 그래서 물감만 가지고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적당하게 색연필로 어두운 색을 터치하는 순간 밝은 색이 살아나요. 전체적으로 다 밝으면 어디가 밝은지 모르는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밝은 색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 전부 다 하얗다라고 하면은 햇빛이 어디서 들어오는지 구별이 안 될 텐데 이 앞쪽은 하얗고 이쪽은 어둡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더 밝아 보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밝은 색과 어두운 색을 어떻게 표현할지를 연구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스케치를 옅게 하고 서서히 채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어떤 색상을 썼나 이렇게 보면은 나무를 그릴 때도 한 대여섯 가지 색상이 여러 가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 빌려드릴까요? 연필 여기. 예, 하나밖에 없어요. 지우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밑에 연필 자국이 보여요. 그죠? 연필 자국이 보이는데 그거조차도 그냥 뭐 눈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고 뭐 너무 이렇게 거슬리지 않는 정도. 여기 이 길가의 어두운 부분 여기 있죠? 여기도 색연필이에요.
종이가 그다지 크지 않다면은 나무만 그리든지 집만 그리든지 뭐 이렇게 해도 돼요. 종이를 세로로 놓고 이만큼만 그려도 돼요. 이렇게. 개요? 그게 산인지 풀인지 별로 안 중요하고요. 초록색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높은 초록색 산은 없는 것 같고요. 마당 앞에 있는 덤불 같아요. 이거 못 받으신 분 계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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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흑백으로 뽑은 거예요. 색상은 원하시는 걸로. 예. 네. 네. 스케치가 끝나면은 하늘에 물 바르고 하늘부터 그리는 거예요. 하늘이 마르는 사이에 나무 그리면 되고요. 네. 지난번에 알려주셨던 네. 제가 귀여운 그림 사이트 네. 그 저기 제가 매주 강의 끝날 때마다 교재 올려놓죠. 그 교재에 보면은 링크가 클릭이 돼요. 예. 그래서 행복하실 FT 사이트에 있는 교재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뭔가 되게 왜요? 그냥 모르겠어요. 백화점 직원이 말씀해 주신 듯하게 네, 고객님. 네, 플리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런 네. 그런 느낌이어서 하도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똑같은 걸 계속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 시스템적인 계단 하늘 되게 있어 보이는데요? 장난하게 있어 보이는데요? 오. 오. 중요한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별거 아닌데 상당히 있어 보여요 지금. 그죠? 네. 자, 별거 아닌데 지금 역시 우등생 답. 세 번째 나오나요? 수채화. 한 번 빠졌어요. 예, 수채 한 번만 빠지고 계속 나오셨어요. 나오는 만큼 늘어요. 네. 아, 연두색을 선택하는 그 감각도 매우 훌륭하세요 지금. 참고로 그 하늘을 칠할 때 하늘이 너무 진하면요 앞쪽에 있는 나무와 집들이 상대적으로 죽어 보여요. 그래서 하늘색이 너무 진하면은 주인공들이 조금 흐려 보일 수 있어요. 이게 보면은 바닥에 물을 별로 안 칠했죠. 네. 예, 바닥 그 뒤쪽 배경에 물을 안 칠하면은 경계가 이렇게 매우 뚜렷하게 나와요. 그래서 물을 많이 칠하면은 경계가 번지는 것처럼 나오고요. 이제 스케치는 그만하시고 채색하셔야 돼요. 예. 그대로 따라할 필요 없어요. 대충 동그라미, 막대기, 길, 집 이렇게. 스케치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칠할 때는 바닥에 물을 좀 이렇게 충분히 적셔서 칠하시면 좋아요. 그 종이 좋죠? 예. 너무 말라버렸다. 그 아래쪽에 언덕 칠할 때 언덕 중간 부분 보면 아예 굉장히 색깔이 엷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닦아내든지 아니면은 아예 옅게 칠하든지. 선물이에요? 죄송하지만 오, 멋진데요? 좋아요. 고맙습니다. 선물 받았어요. 자랑해야지. 수제자가, 예. 이게 멋지죠. 이게 그 닮았나 안 닮았나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채색한 거, 채색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입체감이 있게 굉장히 맑고 투명하게 이렇게 채색을. 이 셔츠의 이 깃 아래쪽하고 깃 위쪽의 이 느낌, 네, 이런 것들. 고맙습니다. 이렇게 배경에서 후광이 이렇게 나오는 느낌, 후광. 스케치 그만하세요. 스케치 그만하시고 제발 불안해 빨리 칠해주세요.
예, 종이가 얇을수록 웁니다. 300g은 울지 않고요. 견뎌요. 300g짜리죠? 예, 울지 않죠, 잘. 그리고 흡수되는 것도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얇은 종이로 그리잖아요. 좀 비참해져요. 네. 그래서 수채화 웬만하면은 좋은 종이 그리면은 와, 실력이 있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얇으면 좀 슬퍼져요. 그래서 좋은 장비 가진 그 동료 옆에서 그러니까 비버리 힐즈에서 그리는 것 같죠. 목마를 때 왔어 지금. 목마를 때 피고. 구름 있는 데만 칠하는 거. 다칠해도 되고요. 예, 다칠한 다음에 여기만 이렇게 샥 왔다 갔다 하면. 네. 나무를 칠할 때는요, 한 번 콕 찍을 때마다 나뭇잎이 하나 생긴다라는 느낌으로 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나무에 나뭇잎이 한 3만 개에서 5만 개 정도 되니까요, 열심히 찍으셔야 돼요. 나뭇잎 칠할 때요, 이게 그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칠하면 잎 하나하나가 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번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밝은 연두색을 칠해놓고 나머지 칠하고 나서 여기 마르면 거기다 조금 어두운 색으로 또 찍고, 지금 보면은 덜 마른 상태에서 찍어가지고 이렇게 번지고 있어요. 그래도 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기다렸다가 이거 마르고 나서 또 다른 색으로 찍으면 얘들은 다 묻혀버려요. 상관없어요. 조금 진한 것 같은데요. 네. 나무는 한 대여섯 번 다른 색상으로 칠해야 되니까요. 나무 색상을 기본적으로 빨고 나서 들이나 길이나 집을 칠하고, 그게 마르고 나서 또 나무 가서 칠하고 그러면 돼요. 갑자기 색 차이가 확 올라가서 그래요. 조금만 밝게. 종이 되게 좋은데요? 오. 종이는 좀 사람 능력이 안 되니까. 아니에요. 종이가 좋으면 일단 대충 해도 일단 있어 보이게 나와요. 봐봐. 있어 보이잖아요. 네. 어느 거요? 나무랑 연두색 이렇게 이걸 보시면 나무를 어떤 색으로 썼는지 한 대여섯 가지 색이에요. 사실은 보면. 저 밑색이. 아, 밑색이요? 꼭 저 색으로 할 필요 없고요. 대충 주위를 둘러보시면 대충 감이 잡히죠? 예. 예. 대충 밝은 느낌 좋은 색으로 칠하시면 돼요. 노란색을 약간 섞어도 기분이 좋아지고요. 예. 느낌이 다른 이유는요. 저 라인을 저 스케치할 때 라인이 진하면은 마치 동화책이나 일러스트 같은 느낌이 나고요. 라인이 흐리면 그 수채 같은 느낌이 나고 그래요.
그 지금 구름이 이상해 보이는 거는 나무와 집하고 언덕이 채색이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자꾸 눈에 거슬리는 건데 얘가 채색이 끝나면은 얘들 그냥 자연스럽게 신경이 안 쓰이게 돼요. 그래서 얘랑 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구름을 먼저 그리기 때문에 자꾸 구름이 없어 보여서 막 신경이 쓰이는데 나무와 집이 예뻐 보이면 나중에 구름은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름에 너무 많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다들 너무 잘하신다. 흐뭇한데요? 이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이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기 그림 두 개를 잠깐 보세요. 느낌이 많이 다른 게 왜 그러냐면요. 이 윤곽선하고 스케치한 라인의 굵기에 따라서 얘는 바로크 시대처럼 느껴지고 얘는 동화책처럼 느껴지는 게 윤곽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연필로 옅게 이게 스케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펜으로 굵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당하게 나는 이런 스타일이 좋아하면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요. 그래서 똑같은 거 그리는데 나중에 보시면 느낌 다 다를 거예요.
시간이 벌써 다 됐고요. 여기 잠깐 몇 가지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요, 그 수채화의 한계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두 개의 그림을 보면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얘는요 물감을 굉장히 적게 썼어요. 그래서 뒤에 보이는 흰색을 최대한 많이 활용한 거고, 얘는 보면은 이 그 코뿔소의 육중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물감